안녕하십니까. 효산인력개발원 편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재관리 조직의 직업역량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든 조직에서 업무 성과관리 역할을 하든 조직 기능과 직무 수행 요건, 직무 역량관리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만 성과지향적인 역할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재관리 조직의 기본 역할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관리, 결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부 자재를 관리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선행적으로는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구되는 양만큼,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구매에서, 그러면 이제 생산 계획과 연계해서 꼭 원부 자재를 필요로 하는 부문의 어떤 재고 확보량 요청에 의해서 재고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원부 자재는 생산 계획 일정에 의해서 필요한 양만큼 확보해서 필요한 시점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설비,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 시공부라든지 이런 유형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점검을 아무리 철저히 하더라도 작업 과정의 어떤 과부하율이라든지 설비의 어떤 피로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와직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특정 어떤 부위에 링크가 크링크 축이 부러진다든지 베어링이 마모돼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소음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유형들이 상시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재고가 없다. 굉장히 많은 확보에,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재고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긴급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 역할, 또는 예방 점검에서 설비에 대한 특징을 검토하니까 이거 지금 교체를 해야 되겠다. 우리 이제 자전거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빵꾸 난 이후에 교체하면 빵꾸 난 지점이 자전거 정비소하고 자기가 자가 정비할 수 없는 행태에서 먼 거리에 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어 어떤 상태라든지 컨디션을 보고 사전에 교체하자. 그러면 상시적으로 그런 어떤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관점에 설비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도, 그러면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체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자재가, 재고가 있으면 바로 수급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교체가 이루어질 텐데 없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어떤 교체 일정을 잡고 구매를 하고 이러면 또 생산, 또 어떤 설비 유지 보존에 많은 차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해주는, 또는 선행적으로 확보는. 근데 또 이제 그러면 재고를 많이 확보하면 좋은 것 아니냐. 왜? 상시적으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대응을 해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여행 다닐 때 필요 없는 돈을 너무 많이 가져오면 분실할 어떤 잠재성도 훨씬 높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너무 필요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게 되면 기업의 자산이 스톡돼 버립니다. 자금 소요량도 많아지고 유동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갱년, 자재는 그냥 긴급 어떤 대응 조치하는 방안인데, 자재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적정 어떤 이상으로 보유가 또는 관리가 됨으로 해서 기업의 어떤 자금 유동성을 해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적정한 어떤 관리 요건, 이 부분이 이제 조직이 지향해 가야 될 기본 역할들이다. 역할. 적재적소에 가장 적절한 예측에서, 또는 이 이전에 어떤 뭐다 A 설비다, 뭐다 3년 선이니까 뭐다 교체 주기가 이 이전에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원부자재 출고 현황을 보니까 A 설비에 A라는 뭐다, 또 베어링 또는 치공구 3년이 주기더라. 근데 또 3년은 기본 주기인데 이번에는 원체 자금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2년 5개월에 교체 주기가 실행되어 있구나.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무나 생산이나 요구하겠죠. 다른 부분에서 요구하겠죠. 요구하면 이제 요구하는 시점에 그 부분도 예측해서 요구하면 준비를 하면 되는데, 요구 안 할 때는 선행적으로. 그런데 그 이전에 했던 빈도가 3년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3년일 거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생산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2년 반이다 이거죠. 그런데 2년 반에 6개월 여유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거죠.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더 이상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제 큰 혼돈에 빠지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언제 어느 시점에 적정 제고량, 자금 유동성을 향상시켜서 재고 스톡량을 최소화시켜서 적정 제고량도 중요하되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운부자재 확보 어떤 시점을 관리할 수 있는 목마를 때 물을 먹어야 되지. 물 먹고 난 이후에 그럼 한참 동안 한 2시간쯤 또는 한 1시간쯤 있다가 물을 필요한데 그거 불편하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을 추고 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는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간식거리 넣고 물을 먹었는데 물만 주고 간식은 안 준다 해줘. 목도 마르고 배가 고파서 목부터 먼저 축이는데 그러면 이제 목을 축이겠더만 수분을 흡수하겠더만 간식을 줘야 되는데 간식은 안 주고 물만 덩그러니 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1시간 동안 필요 없는 걸 필요한 거는 재고로 보유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만 또 내가 재고로 보유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부분이 이제 역할의 가장 중요한 어떤 형태다. 종류, 수량, 조달 시기 관점 방금 그 맥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역할이다. 그럼 이제 어떤 뭐 구매 어떤 규정 조달 어떤 사양이 왜 숙지하냐 이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갖다 주는 대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 형질이 특성이 어떠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보관해야 되구나. 그걸 말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개인 소장품도 중요한 거는 중요한 대로 또 일상적인 거는 일상적인 대로 편리한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마찬가지 어떤 개념이다. 그 다음에 성과관리. 성과관리는 기본적으로 적정 재고량이 필요한 어떤 시점에 확보돼서 기존적인 어떤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또 보관 과정에 어떤 배능이라든지 또 어떤 자재 관리 방법, 창고 관리 어떤 기준, 입출고 어떤 형태에서 이 어떤 제품이 다른 제품의 입출고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막 그런 어떤 관점이 상당히 이제 중요시되는 내용이다. 적재란 운부자재가 또 기타 어떤 필요한 어떤 설비들도 일부 이제 설비들도 장기 어떤 설비가 있고 일정한 어떤 패턴으로 교체되는 어떤 설비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인데 일전에 저희들이 전동 청소기를 구입했는데 모다 비용이 상당한 부분이니까 이거 모다 교체 비용보다 차라리 새기게 할인하니까 뭐 그때 물론 이제 정가로 팔면 가격 차이가 다소 한 7, 8만 원 한 10만 원 정도 발생되는데 상당한 금액으로 할인 행사 기간이 마침 이제 그 행사 기간에 모다 문제가 생겨서 이제 모다를 교체하려고 하니까 이거 지금 모다 교체 비용보다 모다는 할인 안 하고 왜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부품이니까 그래서 이 청소기 자체가 지금 할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모다 교체 비용하고 이 비용과 같습니다. 이 설비를 통째로 가져가십시오 해서 아주 이제 싸게 추가적으로 이제 구입했던 어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할인 기간이니까 뭐 그건 또 마찬가지로 자재도 최적의 어떤 조건에서 필요한 어떤 시점에 관리가 될 수 있는 또 보존 관리 또 배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입출고 관리의 어떤 효율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 현황의 리스트 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관리되어 있어야만 다른 업무 부분에서 공무 부분에서 생산 부분에서 또 구매 부분에서 아주 이제 체계적인 역할을 이제 자재 관리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또는 이제 그 부분에 구매든 생산이든 그 부분에 역할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패턴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 말씀드렸던 그런 역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생산 기술적인 부분, 설비적인 제공품은 이제 제품이 생산되어 가는 어떤 과정이지 않습니까? 완제품, 원재료에서 한 공정만 경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공품입니다. 공정 과정에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완성품. 그래서 제품은 원재료, 완성품, 제공품. 원재료 손도 안 된 거, 구매된 그 자체로. 그 다음에 완성품은 최종적으로 계획된 어떤 제품.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있는 거는 모두 이제 제공품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요건들이 이제 업무 역량으로
필요하고, 이제 태도적인 관점, 안에 또 자세적인 관점은 분석력, 효율성, 판단력, 성실성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 요건, 자재 수급 관리, 자재 관리, 뭐 자재 창고 또는 자재 운영 관리, 그 다음에 정보 관리, 이런 때 역할을 실행한다. 이, 이제 세부 내용을 말씀드려야만 여러분들이 하나의 테크닉, 방법, 실행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번 강좌는 한 강좌당 한 14~15분 내로 총괄적인 현황을 또 각 조직 간의 특성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이 강좌가, 자재관리 강좌가 세 강좌로 나눠서 한 강좌당 20분 전후로 총 60분 내외 어떤 강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용하시면 더 세부적인 또 실행 방법적인 지식을 이제 습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여기는 이제 총괄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니까 한 큰 패턴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에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갖춰야만 아주 최적화된 축구 역할을 하는데, 배구와 같은 어떤 지식과 특성을 갖췄다. 그러면 축구 역할 잘 할 수 없습니다. 배구 어떤 능력을 갖추면 배구팀에 가서 배구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 어떤 관점이다. 그 다음에 자재 관리, 차량 관리. 물론 자재 관리는 차량은 물류 입출고에 관련됐던 물류 관리 관점이죠. 관점. 왜? 이미 특정 어떤 섹터의 자재 창고인데, 이 섹터에 차량이 어떤 물건을 출고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 섹터에 차량을 또 진입시켜서 이쪽에 있는 물건과 어떤 관계없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부분을 이쪽에도 상차를 하고 이쪽에도 상차를, 그러면 혼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임을 차량 위치를 여기에 둔다든지, 안 그러면 이 차가 출고되고 나서 이 차를 진입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 동시적인 또 우선순위적인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물류 어떤 경로를 어느 단계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관계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성, 산업 동향이나 물가, 그 다음에 생산 기술, 생산 어떤 방법, 생산 품목에 따라서 설비라든지 기술 발전, 이런 부분은 또 연구개발에 관련됐던 자재 설비 부품도 자재 부분에서 학부에서 지원해주고, 또 추가 요구 어떤 사항을 제출받아서 또 준비해주고, 물론 구매는 준비는 구매를 하더라도 보관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왜? 여러 때 유행의 장비나 설비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실험실에 다 비치해두고 이래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관했다가 사용하고 또 원위치 시키고 이런 또 부분도 있고, 그런 또 역할들이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논리력, 사고력, 어떤 개수 능력, 재고 관리하고 카운팅하고 출고, 선입 선출, 후입 선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역할을 하려면 이런 통계적인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어떤 기본 논리적인 어바토적인 어떤 개념에서 원부 자재는 몇 톤, 75톤 200kg입니다 보다도 75톤이다. 또는 혹시 74.5톤이 되더라도 500kg, 74톤 500kg가 되더라도 그럼 75톤이다. 어바터 형태로 해도 충분히 어떤 통제 조정. 물론 정보는 정확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전체 내용 자료를 봐야 압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총괄적인 현황은 어떤 수불이나 현황이 상시적으로 전개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어바웃으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개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정보 데이터에 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역량 개발, 실무자나 원부자재 사양이나 조달 품목, 필요한 어떤 시점,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의 어떤 능력, 역량, 일일 투입량, 품목, 그러면 언제 우리 자재를 투입해 줘야 된다, 요청이 있겠구나, 준비적인 어떤 차원에서 또 업무 우선순위 조정,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창고적인 입장에서 또 정책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 다음에 조달 어떤 동향 형태에서, 또 구매 중에서는 지금 구입하면 가격이 인상이 될 어떤 타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왕창 구입해가지고, 그러면 구매 가격이 싸죠. 저렴한데 창고가 없다 이거죠.
그럼 또 창고 또 이제 대행 창고 빌린다. 그러면 구입 가격은 할인받았는데 창고 임대 가격이 더 높아가지고 전체 원가는 더 증가시키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하고 자재하고는 원활한 상시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유지해가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율적인 형태, 방향 어떤 설정되는 관점도 관리를 한다. 그다음에 원부자재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이제 시장 동향, 정책 방안, 그다음에 이제 관리의 또 우선순위들도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스페이스, 어떤 배정, 뭐 이런 또 역할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역량 개발은 실무자부터 단계별로 이제 구매 관리 자재 전반에 대한 내용, 물가 동향 어떤 지수들,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이제 총무에서 사무 비품 이런 유형 총무에서 구매됐던 부품도 자재 창고의 일부 이제 물론 이제 총무 쪽에서 사무 어떤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더라도 창고 또는 비치 장소가 있더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일부 이제 자재 창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관련됐던 협력 지원 어떤 역할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전문적인 역할 패턴, 그다음에 의사결정적인, 그다음에 이제 방침적인 뭐 이런 또 역할들을 이제 직급의 위계에 따라서 이제 책임 역할을 한다. 근데 이 교육 프로그램 효산인력개발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산인력개발은 HSOJT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련 직무 분야별 직업 역량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한 30강좌, 28강좌 이렇게 뭐 어떤 분야마다 조금은 이제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더라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 능력과 실행 방법을 학습하고 하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게 되면 역량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